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호주 호텔에서의 실화. 호주에서 겪었던 일이랍니다. 저는 워킹 비자로 호주로 갔었죠.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어즈로 근처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크라운 플라자라는 호텔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이 도시는 호주 원주민들 애버리진들이 엄청 많은 곳이죠. 호텔의 전반적인 건물 청소와 보안 관리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한지 좀 됐을 때 호텔이 A, B, C, D동 3층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할 거하고 할 일이 없어서 애버리진들이 침입한 건 없나? 뭔가 문제점은 없나? 체크나 하려고 호텔 순찰을 하러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냥 시간 때우기 뻘쭘해서 걸어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 순찰을 하고 B동 3층 복도를 순찰하다 305 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복도인데도 불구하고 305 욕실에서 샤워기 틀어놓은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대략 12시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마음으로 점심인데 밥이나 먹지 씻긴 열심히 씻네 이렇게 속으로 구시렁대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뭔가 찜찜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일할 때 방 체크하는 리스트를 봤습니다. 손님이 언제 체크아웃을 하며 언제 체크인을 하며 하는 놈 리스트요. 그래서 찜찜해서 리스트를 보니 젠장 일주일 넘게 손님을 받았던 적이 없던 방이더군요. 사실 호주 원주민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방에다 똥 싸놓고 튀고 침대에 오줌 싸고 튀고 방에다 토하고 등등 그러면 하우스키퍼들만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로 호텔 리셉션에 연락을 했죠. 305 일주일 동안 빈 방으로 돼 있던데 지금 순찰하다가 보니 누가 샤워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애버리진들이 들어와서 뭔가 장난친 거 아냐? 라고 말하니 리셉션에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냐? 다시 체크해봐. 이러더니 잠깐 몇 호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걸어가서 305 앞에 있었습니다. 305 지금도 소리 들리고 있어. 라고 말하자 리셉션에서 한번 들어가 보라고 리스트 보니 누가 체크인한 적 없다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앞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들겼습니다. 한 2, 3분 두들기면 보통 그 정도면 나오질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진짜 문 열고 들어가니깐 거짓말처럼 샤워 소리가 사라집디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리고 사람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방이 사용한 흔적도 전혀 없고 혹시 몰라서 침대 시트를 봤습니다. 침대 시트도 주름 구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하더군요. 진짜 확실히 들었는데 뭐지 이러면서 욕실로 갔죠. 이때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여니 욕실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샤워는커녕 욕실 바닥에 물기조차 없더라고요. 어제 진짜 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한 방에 훅 간다는 건가? 라며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호텔 리셉션에 무전을 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하니 괜찮다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 줘. 이러더군요. 그러고 전 밥 먹고 일 좀 더 하다 퇴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그날 저녁에 그 호텔 하우스키핑 매니저 누나랑 그 누나 남편과 저 그리고 몇몇 사람하고 맥주나 먹기로 해서 매니저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기분 좋게 먹고 떠들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누나 저 이런 일 있었다고 호텔에 귀신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더니 너 어디서 겪었냐고 물으시길래 B동 305호실 복도 앞에서 라고 말하니 누나가 알아. 나 그 방 거기 예전부터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누나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제 여기 일 한 자가 3년 다 돼가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랑 똑같은 일 겪어서 리셉션에 연락하고 이야기하니 리셉션에서 알았다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다 그 누나가 호텔 하우스키핑 총 매니저한테 말을 했죠. 이런 일 있었다 하니 거기 한 5년 전에 다른 도시에서 온 남자 손님이 샤워기 틀어넣고 손목에 칼 긋고 자살했다고. 그래서 그 일 수습하고 3개월 정도는 305호의 손님을 받지 않았더래요. 찜찜해서 근데 손님을 아예 받지 않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욕실에서 샤워기 틀어놓은 물소리가 들리고 처음엔 저처럼 온 주민이 침입한 줄 알고 경찰도 부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인하니 아무도 없으니 미칠 노릇이죠. 호텔 측에서도 손님들한테도 컴플레인 들어올까봐 혹시 모르니 아예 한 1년 정도 손님을 받지 않았더래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물 흐르는 소리도 안 나고 해서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나니 또 물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빈 객실에서 또 계속 비우고 다시 받고 반복하다가 이번에 제가 일할 때는 손님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이제는 호텔 측에서는 그냥 쉬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귀신 직접 봤다는 직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전 무서워서 그쪽 복도는 아예 지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본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확실하게 들은 건 처음이라 소름 돋더군요. 이게 저의 처음으로 겪은 외국 귀신이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전 귀신보다 마약하고 다니는 양놈들이 더 무서웠어요. 차 타고 가다가 계란 던지기나 하고 하는 놈들이 있었는데 저도 열받아서 돌멩이 집어서 던져버리니까 맥주병이 날라오더라고요. 그 후엔 그냥 아닥하고 내 갈 길 갔어요. 이상 저의 외국에서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을 가위에 눌렸다. 저는 가위가 일상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였나? 야자하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거기다가 컴퓨터로 게임까지 하니 눈이 충혈될 정도로 해왔죠. 거기다 커피까지 마시고 나면 그날 밤은 어김없이 가위가 찾아오곤 했죠. 저는 가위가 귀신이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귀신이 보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숨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순간 눈을 떠버렸는데 녹색 형상이 펼쳐지더니 귀신이 비명을 지르면서 제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며 저에게 순간적으로 확 다가오더군요. 진짜 오줌 쌀 뻔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가위 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언제는 벽을 보고 돌아 누웠는데 방문이 싹 열리는 느낌이 들더니 누가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하필 그날이 자기 베개 옆에 다른 베개 두고 자면 귀신이 옆에 와서 자고 간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또 제가 베개 끌어안고 자는 습관 때문에 베개를 덮거든요. 하여간 등에 한기가 느껴지더니 검은 형체의 사람이 점점 걸어오는 겁니다. 오지마 오지마 제발라고 중얼거리며 눈 질끈 감고 절대 안 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더니 쓱 제 뒤에 몸을 감싸면서 눕는 겁니다. 그러고는 서서히 또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정말 호흡 곤란이 오고 숨이 가빠지고 엄마를 계속 불러보고 싶었는데 소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 이 느낌 진짜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진짜 분명 이 방에는 나 혼자뿐일 텐데 혼자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아닐 테고 뭔가 극도의 공포 때문에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인가. 진짜 신기한 건 또 숨 멎어서 뒤지기 일보 직전에는 항상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가위에 눌리고 팍 깼을 때 아 다행이다 이러고 또 누우면 100이면 100 가위에 눌립니다. 일어나셔서 머리도 흔드시고 물 한 잔 꼭 드시고 어깨부터 몸을 좀 푸시고 제정신을 차리셔야 가위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에서 팍 깼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발 또 시작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공에 아기 모양을 한 천사의 실루엣이 점점 나타나더니 화장실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젠장 제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더니 검은 형체의 귀신 같은 것이 제 몸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 발가락을 조이는 겁니다. 목도 모자라서 발가락을 조이다니 발가락이 뒤틀려지는 느낌이 들고 매우 아팠는데 그러고 깨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왼쪽 발가락이었습니다. 별 상처 없이 끝나긴 했지만 하여튼 만약에 가위에 눌리실 분들을 위하여 이 글을 썼습니다. 가위에 눌리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순간 자신이 상상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아마 눈을 뜨면 귀신이 보이는 것은 가위에 눌렸다는 두려움과 혹은 귀신이 나타난다는 말들 때문에 겁을 먹고 자신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상상한 이미지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각몽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었고요. 뭐 둘 다 옅은 잠을 자거나 보통 잠을 설치면 이런 일이 생기곤 하죠. 몸이 피곤한데 잠은 잘 안 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위 눌리면 뭔가 주기적으로 몸을 계속 압박하는 순간이 있는데 보통 호흡곤란과 함께 오곤 하죠. 뭔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 더럽습니다. 어쨌든 저도 한동안 가위에 시달려서 불 켜놓고 자고 잠 안 자고 버텨서 낮에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낮에 자도 가위는 걸립니다. 오히려 역효과죠. 피곤이 겹쳐서 가위가 배로 잘 걸리죠. 또 창피하지만 엄마나 여자친구랑 자서 나 이상해 보이면 깨워달라고도 해봤죠. 근데 신기한 게 여자친구가 갑자기 절 깨웠는데 하는 소리가 야, 너 진짜 이상했어. 평소 자는 모습이랑 달라 보였어. 뭔가 뒤져있는 사람 같았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어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깨워주는 것조차가 꿈이었고 가위였다니. 가위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세 번째 이야기. 집안의 웃음소리. 저희 사촌형 얘기입니다. 사촌형이 약 1년 전에 이사를 갔지만 워낙 시간이 없었던지라 찾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내려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촌형은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에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집 구조는 계단식 아파트라 한 라인에 2개의 가구가 살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사촌형네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인사하고 바로 형하고 소주 한 잔 털러 삼겹살집 울었죠. 저희 둘 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저는 사촌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이사 오고 나서 뭐 재미난 일 없었어? 재미난 일? 글쎄. 사촌형은 골똘히 생각해보더니 뭔가 떠올랐는지 아, 이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신기한 거야. 라면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저는 얼른 해달라고 했지만 사촌형은 맨입으로는 절대 못해준다길래 술값 반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촌형이 저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앞집에 부부랑 아이들 2명이 살았었는데 그 부부랑 우리랑 나이대도 어느 정도 맞고 해서 금세 친해졌어. 게다가 거기 아이들이 엄청 귀여웠거든. 첫째가 5, 6살 정도였어. 그리고 둘째가 1살이었어. 뭐 내 형수가 아이들이라면 껌뻑하잖아. 그래서 그 집하고 어느 정도 가깝게 지냈었지. 종종 만나서 고기도 먹었고 그 첫째 애가 워낙 우리 집에 많이 놀러와서 그런 것 때문에도 가깝게 지냈어. 근데 그 집의 첫째 애가 노끈 같은 걸로 목에 감고 장난치는 걸 좋아했어.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끈이 목에 감길 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버릇처럼 하더라. 그리고 일이 터질 줄 알았지. 그 애가 부모들이 한눈 팔고 있을 때 방 안에서 혼자 그 장난을 하다가 비명하고 말았지. 우리도 장례식장 찾아가서 조문도 했고 그 부부 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 둘 다 눈이 퉁퉁 부어서. 그리고 2~3달 뒤에 바로 이사를 가더라. 뭐 그렇게 그 라인에 우리 부부만 살게 됐어. 이제부터 신기한 일이 시작돼.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소파에 누워서 이청용 경기 재방송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이 새벽에 누구냐 하면서 도어폰으로 현관문을 확인했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떤 미친놈이 장난을 쳤나 하고 다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또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현관문을 확인했지. 한데 이번에도 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현관문 열고 그 새끼 잡아서 손 좀 봐줘야겠다 하고 현관문 도어폰으로 현관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현관에 또다시 벨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갔지. 근데 밖엔 아무것도 없고 센서 등만 훤히 켜져 있는 거야. 뭔가 오싹해져서 집에 들어와서 TV 끄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려 했는데 눈을 감고 얼마 뒤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베개로 귀를 틀어막았는데 10분 동안 계속 들리더라. 그래서 허공에 대고 그만하라고 막 소리쳤지. 그러니깐 좀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약 일주일가량 지속됐는데 요즘엔 아무 털 없이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애 웃음소리가 아마 그 죽은 첫째 아기가 아닌가 싶어. 그 애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른 게 아닌가 하고. 사촌형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90년대 야밤의 관세청 뒷골목. 1998년 가을 어느 날 심야에 겪었던 이상한 일이 생각나네요. 당시 전 역삼동 충영교회 부근에서 살고 있었죠. 그날은 토요일이라서 오후에 친구들 셋이랑 잠실 쪽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압구정 도산공원 부근의 잘 아는 가게에서 초저녁부터 술을 마셨는데 11시쯤에서 친구들은 다들 가버리고 다른 손님들도 자리를 뜨면서 어쩌다 보니 저만 그 가게 주인분이랑 밤늦게까지 마시게 되었죠. 새벽 3시까지 마셨으니 시간으로 따지면 한 8시간 정도 마셨어요. 하지만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다행히도 술이 다 깨서 정신이 너무 맑아져 있었죠. 그래도 음주운전은 안 되니까 차는 가게 주차장에 세워두고 일어나면 찾으러 오기로 하고 택시를 타러 큰 길까지 나왔는데 그 흔하던 빈 택시가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집까지 걸어서 간다. 집 떠지는 세 블록 정도 거리로 걸어가면 1시간도 더 걸릴 텐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참. 그렇게 도선대로를 건너 왠지 큰 길을 놔두고 골목길로 접어들어 그 경사진 길을 헉헉거리며 유유자적 올라가고 있었죠. 관세청 뒤쯤까지 왔을 때 분명 좀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아가씨가 20-30m쯤 앞에서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젊은 아가씨가 일행도 없이 웬일 이러면서 상대방이 놀라지 않게 적정거리를 두다 보니 야밤에 여자 뒤를 밟는 꼴이 되더군요.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의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 베이지색 계열의 무릎 정도 길이의 치마, 빨간 구두 등 단정한 차림새의 아가씨가 앞서 걷는 골목길. 그런 상황이 낮이었다면 참 상쾌한 기분일 텐데 시간이 야밤이다 보니 그 모습이 왠지 이상한 느낌을 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언덕을 다 올랐을 즈음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다시 앞을 보니 그 아가씨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짧은 사이에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거죠. 이제 내리막길이라 보폭이 큰 제 걸음으로 자연스레 제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죠. 전 집으로 가야 하니까 계속 걸어 내려와 큰 길을 건너 또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YMCA 뒷길 좀 안 되어서 바로 제가 보고 있는 중에 또 그 아가씨가 한 2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이렇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남과 동시에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이를 악물어 맞고는 속으로 귀신 이랬습니다. 앞에서 가고 있는 것은 예쁜 아가씨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이며 나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 걷는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것을 걷는 속도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골목길엔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렇게는 다음 큰 길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전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뒤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고 아미가 호텔 맞은편으로 나왔고 택시가 바로 오더군요. 기사 아저씨한테 사정사정해서 집 앞까지 택시 타고 왔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도 한번 뒤돌아봐지더군요. 그런 경험을 하고도 이젠 그 처녀 귀신은 얼굴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5번째 이야기, 귀신의 시였다. 사건은 어젯밤에 일어났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저께 운동을 못해서 평소 양보다 2배 정도의 운동을 해서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죠. 전 자취를 하고 있는데 방으로 돌아온 후 평소처럼 샤워를 했고 많이 피곤해서 곧장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후 잠에서 깨면서 가위에 눌렸습니다. 평소에 가위가 자주 눌리는 편이라 그날도 그냥 몸에 조금씩 힘을 주면서 가위를 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가위가 한참이 지나도 풀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온몸에 힘을 있는 대로 줘서 가위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려고 힘을 막 주는데 갑자기 몸이 반대편으로 휙 돌아 눕더군요. 그렇게 몸의 위치가 휙 바뀌면서 제 침대 옆에 한 여자가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뭉개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볼 때는 깜짝 놀랐지만 평소에도 자주 귀신을 본 적이 있어서 딱히 무섭다거나 하는 건 없었고 귀신에게 가위를 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외친 거죠. 그러면 귀신들이 듣더군요.
그러자 귀신은 풀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누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귀신이 갑자기 저를 조종하더군요. 사실 이 느낌은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보이는 것도 다 보였지만 그저 몸이 제 의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전방을 나가 자취방 복도로 갔고 복도를 어느 정도 걷는 순간 가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전 완벽히 의식을 찾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친구가 스님이 되었던 사연. 저의 친구는 해병대 출신으로 외모로만 보면 정말 멋지고 강하게 생겼습니다. 나이는 26이고요. 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 기분은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 어느 날 저녁 8시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친구의 말투가 너무 평온하다 못해 인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녀석의 집 앞에 도착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어 보이더군요. 친구의 방에는 흉측하게 생긴 부적들이 벽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부적을 보니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는 몇 년 전부터 흉가 체험을 호기심 삼아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흉가 체험을 갔다 온 뒤로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려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며 PC방에 있다고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집에는 온통 부적을 해놓았다고 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도와줄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친구가 지금 당장 같이 여기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제 차를 타고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라 친구의 모습이 빙의된 상태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무작정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친구가 배가 고프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의 말이 너무 평온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길에 먹자라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당장 먹어야 살겠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길목에 있는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놀라운 건 친구가 먹는 칼국수의 양입니다. 허겁지겁 한 그릇을 먹더니 또 한 그릇 주문하더군요. 또 한 그릇 도대체 몇 그릇을 비웠는지 주인 아주머니께서 값은 한 그릇으로 쳐주더이다. 먹는 모습이 평소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불상 앞에서 10여 분 서성거리고 있으니 지나가던 여스님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한참 뒤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그 여스님은 그 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잠깐 그 절에 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친구 녀석을 보더니 사람의 눈빛이 왜 죽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따라오랍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니 친구가 다짜고짜 발작을 하더이다. 정말 놀랬습니다. 친구의 눈이 뒤집어지고 방 안에서 그냥 뒹구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영화나 테마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이 팥을 가져와 무작정 친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못된 잡귀가 어디서 행패냐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에게 다가와 제게도 팥을 던지더군요. 친구는 팥을 맞고 기절하다시피 발작을 하다가 스님에게 잘못했다면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괴상한 의식이 끝나고 친구가 조금은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친구와 어떤 관계냐고 묻더니 친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처선님은 기가 강하여 잡기가 없지만 친구는 영매의 체질이라 기가 잘 뻗친다고 하시더군요. 한 벌의 의식으로는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연락하랍니다. 평소 같으면 돈을 벌기 위한 수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겠지만 친구의 발작하는 모습을 본 이후 바로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친구의 부모님이 절에 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5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스님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고 저는 홀로 절을 내려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억입니다.
시간이 2년이 흘러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스님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네요. 7번째 이야기. 독도에는 귀신이 산다. 독도에 귀신이 산다. 믿기 힘든 말이지만 독도에서 잠을 청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 수긍한다. 독도 주민 김성도 씨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하면 물골에서 잠을 자도록 제의한다. 귀신의 존재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독도를 개척할 초기에는 물골에서 잠을 잔 적도 많다. 그런데 기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남자들의 고함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여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기 울음소리. 여자들 웃음소리 처음에는 귀신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보면 모두 부인하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물골로 사람을 보낼 때는 혼자서는 절대 보내지 않는다.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반드시 2명 이상일 때 물골로 보낸다는 것이 김성도 씨의 말이다. 김성도 씨는 독도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쉽사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녹음기까지 들고 가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한다. 울릉도 있는 사람들에게 독도 귀신 이야기를 해봤자 허실이다. 간담이 약해서 그렇다느니, 외로워서 헛것이 보였다느니, 바람소리가 둥굴에 울려 헛소리를 들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 직접 녹음을 해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녹음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그토록 시끄러웠던 귀신 소리들이 녹음기에는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20여 년 전에는 흔히 도깨비 불로 불리는 홍불을 목격하기도 했다. 홍불은 혼자서 본 것이 아니라 6명이 함께 보았다. 당시 그의 배는 파도에 밀려 물골 밖으로 떠밀려 올라갔다고 한다. 날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일행들은 배는 그대로 두고 집으로 피신했다. 동도 쪽에서 파란 불덩어리가 배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울릉도에서 한일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구 씨가 그것을 봤었다. 불덩어리는 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던 김성구 씨가 입을 열었다. 형님, 배에다 불을 켜놓고 내렸습니까? 왜 그러는데? 배에 파란 불이 켜져 있는데요. 불을 켜놨을 리가 없지. 김성도 씨가 보니 배에는 지름 1m가량의 파란 불덩어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불덩어리는 가시광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딧불처럼 은은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함께 있던 해녀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무서워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김성도 씨는 울릉도에서 전해오는 귀신을 쫓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바가지에 밥과 반찬들을 담아 홍불이 있는 쪽을 향해 쏟으며 이거나 먹고 얼른 사라져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식칼을 집어던졌다. 칼끝이 집 쪽으로 향하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바깥쪽을 향하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2시간 이상 배 위에서 머물던 홍불은 그제야 떠났고 그것이 떠나자마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다고 한다. 사실 독도 귀신 이야기는 독도의 용수비대가 주둔할 때부터 있었다. 홍순칠 대장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 독도의 용수비대 대원 가운데 통실을 맡고 있던 허업도 대원이 사망한 후 귀신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가 죽은 뒤 어느 날 발전실에 허학도가 나타났고 5명의 대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하자진 대원은 대장, 허학도가 발전실 입구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내 옷을 내놔라 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홍 대장은 부관과 이상구, 김수봉, 김재두 대원을 급히 보내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평소에 담이 큰 대원들만 골라 보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와서는 대장님, 조금 전 하자진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허학도가 옷을 가져다 줄 것을 애원하더라는 것이었다. 홍순칠은 권총을 허리에 차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허학도, 나와서 대장에게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홍 대장은 5명의 대원들에게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서 발전기를 돌릴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돌아와 홍 대장에게 하소연했다. 대장님 고집 피우지 맙시다. 허학도가 하는 말이 대장이 조금 전 왔다 갔는데 대장이 무섭고 겁이 나서 얘기 못했는데 동지들이 잊지 말고 울릉도 보급 창고에 있는 옷을 가져다 줄 것을 애원합니다. 독도의 귀신 소동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외딴섬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보인 헛것일까?
어쨌든 우리 땅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귀신 이야기가 있어 왔고 독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귀신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